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은유를 뜻하는 메타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메타포라는 단어의 어원은 옮기다, 이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타포는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중을 상대에게 전달 혹은 옮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에서는 언어, 특히 직설적이지는 않지만은 다른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거센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주목하는 것도 박 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전국에게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틸러슨 국무장관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국하고 중국의 육자회담 대표가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 갔다가 그 직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후속대 회담 성격입니까? 근데 뭐 또 오늘 아침 뉴스 신문은 다르게 나왔던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뭐 동시적으로 열렸는데요. 육자회담 재개 문제는 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 때 중국 측이 굉장히 좀 무게를 실어서 요청했던 이제 북핵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제안이고요. 이 중국 측의 요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성의를 보인 차원인지 아니면 뭐 실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차원인지는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이죠. 이 조셉 윤 국무부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베이징에서 우다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이제 만났습니다. 윤 대표는 어제 저녁에 이제 한국에 왔고요. 내일이죠. 내일 이제 우리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이제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네.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 번 하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우다웨이도 이게 굉장히 오래 했고 그 전에 그렇죠. 왕이도 있었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9시 반에 이제 출두 예정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4시 반에 이제 창밖에 이제 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박 국장님 입장에서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4시 반이면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죠. 네.
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그 선범규 변호사. 이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자택을 나서면서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검찰 정사 앞에서 이른바 이제 보도라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그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와 그 정장현 변호사 어제 그 6시간 넘게 박 전 대통령의 그 자택에서 이제 그 변론 준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신문에 대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 13개 이제 혐의가 좀 적용이 돼 있죠. 이 삼성에서 그 430억 원대의 그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그 미르와 이 K스포츠재단 그 강제 모금 혐의,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수사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좀 밤늦게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검찰은 좀 조사할 게 많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명히 모든 것이 선이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의 이제 그 메시지로 보면은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검찰에 조사받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설립을 직권으로 취소 처분했네요. 네, 그러네요. 이 원래 그 설립할 때도 아주 그 초스피드로 그 설립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취소도 초스피드고. 맞습니다. 네. 이거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직원들은 굉장히 충격이 컸겠어요. 참 난망하죠. 네. 그 국정조사와 그 검찰 및 그 특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그 기업들이 그 강요 혹은 그 뇌물 공여 목적으로 두 재단에 그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직원 임명과 사업 추진이 그 최순실 씨 등의 그 개입과 사익 추구에 그 악용됐다. 이런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제 그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문체부는 그 설립 취소 처분을 이제 그 두 재단에 그 통보를 했고요. 이 청산 절차에 이제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출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 재벌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 뇌물 공여로 확정이 되면은 이건 전부 국고에 환수가 되겠고요. 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낸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최종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돌려받고 어떤 기업은 못 돌려받는 현상도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정이지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 당대표 경선이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이 이게 아주 뚜레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점입가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말들이 많아져요. 문재인 전 대표 그 전두환 표창장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부산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그 호남 경선을 바로 이제 그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런 발언들이 더 이제 민감하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 후보 캠프의 그 부산 선대위원장이죠.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지난 19일 부산 선대위 그 발족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부산 사람이 주체가 돼서 부산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제 말한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의 그 정성호 그 총괄본부장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주의의 그 망령을 되살려내는 것은 그 개혁의 길이 아니다고 이제 그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그 박지원 대표도 이에 가세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문재인 후보 캠프의 그 김경수 대변인은 이 진정한 동서화합을 만들어낸 그 최초의 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대목을 생략한 채 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말꼬투리 잡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기대서 그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는 그 의도의 비판이다고 이제 그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상당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날선 공방들이 좀 오고 가는 것 같죠. 이 민주당 그 대선 후보들 오늘 오후 그 4시에 MBC 주최로 그 100분 토론을 갖게 되는데 이제 6차 합동 토론이 되게 되죠. 이 방송은 내일 새벽 0시 10분에 이제 있게 됩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다 보니까 이제 캠프가 굉장히 크게 되잖아요. 뭐 교수들만 1000명이 가 있다며요. 네, 메모드 캠프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예. 네. 자,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도 어제 2차 TV 토론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대선 전에 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강론을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죠? 네. 예. TV
TV조선과 채널A, MBN, 연합뉴스 TV가 이제 공동으로 주관을 했는데요. 요즘 이제 TV의 그 각 대선 후보 토론을 보면은 형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후보자들 숫자들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형식들을 좀 개발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어제 토론에서는 이제 OX로 묻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대선 전 연대와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O냐 X냐 이렇게 이제 편말을 들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선 전 연대와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손학규 후보와 그 박주선 후보는 O라고 답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X로 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연립정부는 그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DJP 연합을 이제 거론하기도 했고요. 박주선 후보도 그 집권을 위해서는 그 대연정이 필수다. 이렇게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의 세로서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안철수 후보는 무슨 소리냐. 예. 이 선거에서 그 승리한 정당을 중심으로 그 협치하는 모델을 그려나가는 것이 흔히 보는 선진국 모델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연대나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 정치인만을 위한 무원칙 연대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그렇다고 하죠.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고 이게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지 학부 때까지 합하면 36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일제 강점기가 36년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불만인 게 우리나라에서 협치, 연정 얘기하는데 이게요. 대통령제 하에서 일단 선진국 모델이라고 해서 선진국은 대부분 다 의원 내각제라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어떤 선진국 모델이냐 대통령제에서 협치하는 게 이거 전 이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무슨 연정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권력 구조를 기준으로 연정을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하느냐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게 헷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제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이 결선 투표제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유한국당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어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김관영 경북지사와 그 김진태 의원, 이인재 전 최고위원,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예. 안상수 원유철 의원은 이제 탈락을 했는데요. 책임당원 70%, 일반당원 그 30% 비율로 여론조사를 벌여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이제 그 본경선에 오른 그 4명을 대상으로 오는 그 22일과 23일 부산과 광주에서 합동 토론회를 갖고 책임당원 현장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 결과를 토대로 3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그 전당대회에서 그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그 독주체제라고 하는데요. 어제 몇 후보들 이제 그 대구의 그 서문시장을 찾았다고 하죠. 네, 대구 경북 민심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메타포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면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게 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으로는 역대 4번째고요. 포토라인에 쓰게 된 것은 3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와 2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과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지금 대표 역할 하시죠.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참고로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십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주 대표님 오늘 포토라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인데 예. 당이론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말씀을 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동안 본인의 혐의는 엮였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혐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인정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고 또 엮였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과문에서는 특권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하여튼 국정이 이렇게 파탄에 이르고 중단되고 탄핵된 데 대한 사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 혐의는 근데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탄핵 소추된 사유는 13가지이고 그중에 형사적으로 죄가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또 죄가 된다는 것 중에서도 그 탄핵 소추에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모두를 다 부정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모두를 다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그렇다면 모든 걸 다 부정하지 않는다면 일부는 선처를 구할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기재라든지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 전화 대화 녹음이라든지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 증거들 때문에 완벽하게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일 선처를 구했을 때 지금 13개 이 혐의죠. 그죠? 예.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나마 부담 없이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13개 중에. 저는, 판사들이 이 재판을 직접 하지 않고 또 재판 기록을 직접 보지 않고 예상한다는 것을 상당히 판사들은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데요. 예. 저 역시 이렇게 복잡한 사건 또 피의자인 전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건을 밖에서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강요죄라든지, 예. 기업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게 한 것이 뇌물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다 기업이든 정경련의 관계자들이 청와대가 무서워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냈다 그러니까, 강요죄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리라든지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도 있을 테고 아마 또, 인정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러나 모두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 가장 또 주목해야 될 것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심지어 법조인이나 또 정치인들 사이도 다 갈라집니다.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구속수사 비율이 불구속수사 비율보다도 2~3배가량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형사소송법상에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주거가 일정하나 안 하냐, 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지는데요. 예.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저는 탄핵까지 되고 관계되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구속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사실은 주거도 일정하지 않습니까? 예.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사안이 중해서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는 통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예. 그런데 우리 법원의 영장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또 검찰이 신청하는 기준은 이런 형사소송법상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공범이라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장관 등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는 대통령이 불구속할 수 있겠느냐.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구속수사가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올 테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하고 이 수사 기간이나 구속을 결정하는 기간이 겹치는 문제라든지 또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구치소와 교도소로 구치소와 검찰청 혹은 구치소와 법원을 죄수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국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수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은 많이 있고 아마 검찰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법과 기준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법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지만은 수사를 받는 대통령의 태도나 자세도 구속 불구속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대표님 말씀은 법률적으로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외국에 비치는 눈이라든지 고려했을 때에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율사로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예. 이 정당의 대표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여부에 따라서 이 대선 전국이라든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 여부에 따라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속될 경우에는 보수 세력이 단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혹은 보수가 단결하는 만큼 진보도 단결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예. 불구속 상태라면 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또 대선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덕실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이 구속 불구속으로 둘러싸고 대선에서도 이것이 아마 논란거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근데 보수 세력이 단결할 것이다. 근데요, 지금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구속 여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이 지지층들은 이미 단결할 만큼 단결하고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유권자가 구속 여부를 보고서 아이고 내가 이게 박 전 대통령한테 이게 진짜 한 번 더 힘을 실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분석을 봤습니다만은 예. 이번에 우선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완전히 양극화되면서 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이 많이 줄었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다시 구속 불구속을 둘러싸고는 또 말하자면 의견을 못 정한 국민들이라든지 또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했지만은 구속까지는 과한 것이 아니냐. 또 우리 국민들이 정이 많아서 어려워지면 동정하고 이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는 또 꽤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여론이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구속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바른정당도 어제 유승민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이제 또 TV 토론도 하고 하는 거 저도 봤는데. 예. 그죠? 예.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좀 두각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참 제일 곤혹스럽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탄핵 찬반으로 국민 여론이 양극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바른정당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당에 몸을 담고 있다가 탄핵을 찬성하면서 나온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탄핵을 찬성하는 일반 국민들은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쪽 지지가 많고 예. 탄핵을 결국 저희들 지지층은 탄핵을 반대하는 청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탄핵을 찬성하니까
탄핵을 찬성한 측에서도 우리 지지 세력이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중에도 우리 지지자가 없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직언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래서 참 저는 옳고 바르게 했다고 보는데 이 대통령을 무조건 비호하고 앞장섰던 친박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예. 참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당이 이 배신을 하고 나온 사람들로 된 당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은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실 보수 계멸을 이대로 보고는 있을 수 없어서 반기문 전 총장이라도 우리가 이 보수의 후보를 만들어서 이 소위 종북 좌파의 집권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 반기문 총장이 이 중도의 합류를 거부하고 무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두고 이제 우리 내부에도 서로 의견 대립이 있고 이런데요. 상황마다 의원들과 당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상황별로 대처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간단하게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 측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어떻게 잠잠해졌습니까? 이 형제 간에도 서로 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예. 갈등이 있다가 해소됐다가 그러는데 형제는 아니니까요. 건강한 조직이라면 예. 갈등 없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수습하느냐에 딸렸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저는 뭐 제가 원내대표고 당대표 대행이라서 밖에 예. 그냥 안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조직 안에서 볼 때는 지극히 건전한 조직이고 예. 갈등이 없는 조직은 침묵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의견을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해소해 가기 때문에 예. 저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계시죠?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언제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왜 고민하실까? 여기 체세포스 1등급 요것만 딱 보면 되는데 건강한 젖소에서만 체세포스 1등급 우유가 나오니까 이제 체세포스를 꼭 확인하세요.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 100%.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예, 7시 42분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운명적인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교통 상황은 평소 화요일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과천에서 사당으로 진입하는 길 동작대로가 남태령에서 사당까지 정체가 되고요. 반대편으로도 이수역에서 사당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이 주변의 양재대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에서 영곡 사거리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고요. 언주로도 내곡나드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가는데 내곡나드목 부근에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옆으로 가는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일부에서는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장검사 출신이시자 지금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검찰에 9시 반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네. 당위론적인 측면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검사의 입장에서 이 수사 피의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요. 글쎄요, 대통령이 저는 지난번에 이제 본인 자택에 들어가실 때처럼 그렇게 많은 내용이나 구체적인 메시지는 발표하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인이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부 조작된 것이고 자신은 엮였다. 관련이 없고, 예, 엮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도는 원래 국가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최순실 씨에게 이용만 당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의 검찰 또 특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모든 곳에서 다 부정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탄핵 재판에 필요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부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탄핵 재판이 끝나버린 마당에, 그리고 여러 군데의 사법기관에서 공적으로 본인의 어떤 주장이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또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려고 할 것인지,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추정에는 들어가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태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짤막한 메시지를 내고 아마 조사받으러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지금 검찰 쪽도 물론 만반의 준비가 끝났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장검사 2명 투입키로 했다고 그러죠? 네네네. 근데 이 조사 시간은 보통 이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12시간을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김경진 수석 대변인, 김경진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게 솔직히 조사하는 시간만 따지면 12시간 중에 몇 분이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몇 시간이요? 12시간 조사를 하면 그 중에 이제 식사 시간이 한 3시간 내지 4시간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나면은 실제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사 말고 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한 10분 정도 짧게 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범죄 사실 자체가 지금 13개, 14개인데, 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사거든요. 그래서 매달 며칠 날 누구를 만났느냐,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누구 가령 뭐 안종범 진술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피의자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종범 씨 얘기가 착각이나 거짓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씩 물어보다 보면 시간은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피의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오늘 네. 검찰이 피의자라는 용어를 쓸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에요. 예. 피의자는 오래전부터 이미 피의자 상태였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호칭을요? 예. 그 대통령님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 이제, 그거는 굳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마음에 어떤 불편하게 느끼면 상대방을 이제 뭐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신분 또 공식적인 명칭은 피의자가 분명합니다. 자, 지금 대질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부 언론 보도 분석에 따르면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옆방에다 예를 들면 정우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사람들을 옆방에 대기시켜 놓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진술을 이렇게 보게 하면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간접 대질 조사도 이게 수사기법상 가능한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요. 예.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게 이제 재판정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흘러나온 내용, 또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던 내용 이런 부분도 수사 결과 발표를 종합해 보면 굳이 검찰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예. 그러니까 대질 조사를 할 때는 이게 어느 쪽의 얘기가 이제 이 양측의 얘기가 서로 상반이 되고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은 이 조사를 하는 주체인 검사가 판단이 조금 어려울 때 이 상황 표정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누구 말이 진실일까를 찾아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대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쪽 말이 진실이고 한쪽 말이 거짓이라는 게 워낙 명백하면 사실은 거짓말은 거짓말 그대로 그냥 조서에 받아 옮겨 적어놓고 그 상태로 그냥 뭐 기소를 하든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 이렇게 하지 굳이 힘들게 대지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굳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수집된 물증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을 포함하면 본인의 말에 여태까지 어떤 언동의 진실성을 부여받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굳이 대질조사가 필요한가? 사실은 검찰에서는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속 여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구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사를 하고 오늘 조사를 하고 검찰이 한 3, 4일 정도는 사회적인 어떤 의견 청취 또 여론 수렴의 어떤 절차적인 시간을 가진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발부할 것이다. 그래서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선 지금 안종범 씨라든지 정호성 씨라든지 또 이재용 씨라든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네,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하부 단계에서 뭔가 일을 수행하고 이렇게 지시를 이행했던 종범들이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이 안 된다면 이건 헌법상의 특수신분을 창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초창기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미온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검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사법개혁에 여러 어떤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2017년도 시대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 당연히 영장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도 질문하는 거 똑같이 드릴게요. 자, 그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렇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구도의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근데 대선 구도의 변화를 결과적으로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민심은 국민의 80%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 현재 상태에서 구속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안 하는 것, 구속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파장과 함의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지 구속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국민들의 민의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지금 일처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은 이후에 어떤 국민들의 민심 변화가 있다면 그건 또 정치적인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민심이 아주 분명하게 갈 길을 이게 정치권과 또 이 검찰이라든지 이 제도권,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행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만일 청구를 한다면. 오늘 조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내일 새벽까지는 조사를 할 거고요. 내일 새벽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내일 새벽 한 2-3시쯤이나 나오시겠죠. 조사하고 조서 열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한 2-3일 정도 검찰이 이제 국민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심사 들어가고 예를 들면 이런 과정도 있고 그러면 3월 말 정도까지는 이제 또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선거가 4월 17일부터니까요. 예. 검찰에서는 구속하고 본선거 이전 시점까지 해서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걸로 하고 검찰은 아마 정치적인 부담을 털어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예. 하여튼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 원칙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또 모든 행정기관이든 지금 2017년이라고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모든 국가기관 또 기업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 행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계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